사이다 무비튼. 원래는 남편과 나 둘이서 살고 있었는데 시할머니가 허리가 안 좋아지신 일을 계기로 남편이 나한테 시댁에 들어가서 같이 사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다. 시부모님은 두 분 모두 좋은 분들이었고 시할머니가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돌봄 문제로 힘들어하신다면 가족으로서 나도 도와야겠다는 생각에 좋은 마음으로 남편 말에 동의했다. 우리가 시댁에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덕분에 훨씬 힘이 덜 든다면서 우리한테 고마워하셨다. 시아버지도 항상 고맙다고 하셨고 그렇게 몇 년간 시부모님을 도와 시할머님을 돌보며 살았고 마지막 임종도 가족이 모두 같이 지켜봤다. 시할머님을 돌보는 건 체력적, 정신적으로 힘들었고 대소변까지 다 받아내야 했지만 남편의 할머니면 내 할머니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다. 남편은 누나와 여동생이 한 명씩 있었는데 시할머니 병시 중으로 힘들었던 시기에는 두 사람 다 거의 시댁에 발길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할머니가 돌아가시자 친정에 오는 부담감이 줄어들었는지 갑자기 시댁에 오는 횟수가 많아졌다. 시어머니도 시누이들을 두고 힘들 때는 들여다볼 생각도 안 하더니 지금은 뭐하러 계속 오는지 모르겠다면서 탐탁지 않아 하셨다. 솔직히 나도 시어머니 생각에 100% 공감했지만 시댁에서 시집살이를 전혀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짜증, 부담, 스트레스 그런 건 거의 없었고 또 왔네 뭐 그런 정도였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상한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다. 작은 시누이가 왔다 가고 나면 화장품이 없어지거나 갑자기 양이 확 줄어있거나 했다. 처음에는 내 눈이 이상한 건가 싶었는데 몇 번 반복되고 나서는 시누이가 범인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 이 얘기를 시어머니, 남편한테 해야 하나 고민이었다. 막상 얘기하려고 하니 시부모님한테는 친딸이고 확실한 증거도 없이 간만 가지고 얘기했다가는 집안 분위기만 나빠질 것 같기도 하고 쉽게 말이 나오질 않아서 혼자서 소갈이하고 있었다. 문제는 내가 워낙 민감 피부라 기초 화장품 세트가 몇십만 원이나 하는 고가여서 타격이 크다는 점이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골머리를 썩이고 있었는데 전혀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터지고 말았다. 문제가 발각된 것은 그날도 평소처럼 화장품을 발랐는데 느낌이 달라도 너무 달라서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고 얼른 얼굴을 씻었다. 다시 화장품을 바르기 전에 확인했더니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 원인이 뭔진 모르겠지만 절대 바르면 안 될 것 같아서 바로 사용을 중지했고 여분으로 사뒀던 새 것을 꺼내서 얼굴에 발랐다. 제일 먼저 의심이 간 건 당연히 시누이였지만 그동안 화장품을 훔쳐가긴 했어도 이물질을 투척했던 적은 없었기 때문에 시누이가 한 짓이 맞는지 확신이 들지 않았고 내가 관리를 잘못한 건지 뭔지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그러고 나서 일주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새로 꺼낸 화장품이 확 줄어들어 있었다. 시어머니한테 물어봤더니 내가 출근한 사이에 시누이가 왔다 갔다고 하셨다. 이번에도 역시 범인은 시누이가 분명했다. 처음엔 티 안 나게 가져가더니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모른다고 생각한 건지 갈수록 범행이 대담해지면서 양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변했다. 이렇게 가다가는 화장품 값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 남편한테 말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하필 그날부터 3일간 출장 일정이 잡히고 말았다. 출장에서 돌아오면 얘기하기로 하고 얼마 안 남은 화장품이라도 털어서 쓰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또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이번에는 코를 자극하는 특이한 악취까지 풍겼다. 대체 자기 얼굴에도 바르고 있는 화장품에 왜 굳이 이물질을 투척하고 가는 건지 그 부분은 정말 이해가 안 됐고 일단은 절대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생각난 게 있다며 무슨 얘기를 하려고 방으로 오셨다. 요즘 들어 큰 시누이가 계속 내 방에 들락거리는 게 미심쩍어서 왜 그 방에 들어가냐고 물었더니 내가 재미있는 DVD를 갖고 있어서 빌렸는데 그거 돌려주려고 한 거였다고 말했다는 거였다. 시어머니도 얼마나 재미있는 건지 궁금하다면서 재미있는 드라마면 어머님도 보고 싶다고 하셨다. 그 말을 듣고 번쩍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었다. 그동안 작은 시누이만 내 방에 들어온 줄 알았는데 큰 시누이도 같은 패였다는 사실이었다. 화장품을 가져간 범인은 작은 시누이지만 아마도 화장품에 이물질을 투입한 건 큰 시누이 짓이 분명했다. 작은 시누이가 화장품을 덜어가면
큰 시누이가 남는 화장품에 이물질을 투입한 가설이 완성됐다. 다행이라면 내가 이상을 감지하고 화장품을 교환했던 사실이다. 남의 화장품을 상습적으로 훔쳐가는 것도 모자라서 이물질을 넣는 만행까지. 나도 더는 참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작은 시누이가 갑자기 방으로 들어오더니 어마어마하게 화가 난 얼굴로 다짜고짜 내 머리채를 잡았다. 야, 너 뭔 짓 했어? 내 얼굴 어떻게 책임질 거야? 당장 위자료 내놔! 이거 놓고 얘기하세요! 당장 그 손 못 놔? 뭐 하는 거야 너? 우리 셋이 얽히고 설켜서 몸싸움하는 와중에 시아버지가 오셔서 억지로 시누이를 나한테서 떼어놨다. 새빨갛게 부어오른 시누이 얼굴을 보고 나도 깜짝 놀랐지만 왜 이러는 건지 먼저 설명부터 하라고 시누이에게 따졌다. 그러자 시누이는 나한테 삿대질하면서 이 여자가 내 화장품에 이상한 거 넣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내 얼굴이 이 모양 이 꼴이 됐잖아. 당장 치료비부터 내놔? 1,000만 원 안 가져오면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열을 내길래 그런 이유라면 제가 아니라 형님한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했더니 작은 시누이는 물론 시부모님도 뭐? 라며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였다. 내친 김에 요즘 내 화장품이 자꾸 없어져서 고민하고 있던 일이며 이물질까지 투입하는 바람에 이중으로 고통받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시아버지가 완전히 열을 받아서 큰 시누이를 호출하셨다. 시댁에 도착한 큰 시누이가 작은 시누이 얼굴을 보더니 깜놀했다. 그래서 내가 형님이 넣은 이물질 때문에 작은 아가씨 얼굴에 발진이 일어난 것 같은데요? 라고 내가 확인시켜주자 큰 시누이는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댔다. 나는 아니야. 난 스킨에만 조금 섞은 게 다야. 라고 시누이가 자백이나 다름없는 말을 하자 시아버지가 시누이들한테 둘 다 당장 꿇어 앉아 라고 버럭 소리를 지르셨고 시아버지가 나서서 두 딸에게 진상조사를 시작하셨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은 두 사람은 내가 시댁에 사니까 지출이 줄어들었을 거고 돈을 모으고 있을 거란 생각에 약이 올랐던 모양이다. 그래서 작은 시누이는 내 화장품을 훔쳐가는 걸로 안갚음하려고 했고 큰 시누이는 내가 시댁에서 기분 나쁜 일을 겪게 되면 동거하는 게 싫어질 테고 그럼 이 집에서 나갈 거라고 기대했던 모양이다. 그렇게 되면 현재 시할머니한테 들어가던 돌봄 비용도 안 들어가고 여윳돈이 전부 딸인 자기한테 올 거라고 기대하고 저지른 일이었다. 그렇다고 하바네로 소스를 화장품에 섞을 생각을 하다니 악녀도 차원이 다른 부류가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다. 만약 내가 중간에 확인 안 하고 그냥 얼굴에 발랐으면 아마 나는 작은 시누이 얼굴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대형 사고가 일어났을 것이다. 시할머니가 계실 때는 행여 자기들한테 뭐라도 시킬까 오지도 않더니 자기들이 시댁에 와서 고생할 일이 하나도 없게 되자 입속 챙기기만 급급해서 인간의 도리도 저버리고 정말이지 말이 안 나왔다. 하지만 시누이들의 몰상식한 행동을 시부모님은 간과하지 않으셨다. 특히 인간성의 하한선을 상실한 큰 시누이는 하바네로 소스 투척을 위해 아슬아슬하게 변색이 되지 않는 양을 계산해서 넣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극민감 피부인 내가 만약 그 화장품을 진짜 얼굴에 발랐다면 작은 시누이보다 훨씬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거라고 말씀드리자 화가 난 시부모님은 절연을 선언하셨다. 작은 시누이는 이제 내 얼굴은 어떻게 하면 좋냐며 시부모님을 붙들고 울고불고 난리쳤지만 자업자득이니 네가 알아서 하라는 말이 돌아오자 아프다, 따갑다, 이 얼굴로 어떻게 사냐며 생 난리를 쳤다. 시부모님은 딸들 대신 사과한다면서 거의 무릎을 꿇을 기세였고 두 번 다시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철저히 감시하겠다면서 거듭 미안하다고 하셨다. 출장 중인 남편에게 직접 전화까지 하셔서 미안하다고 하셨다.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은 시누이들에게 불같이 화를 내면서 위자료를 요구했다. 화장품을 쓰기 전에 눈치채서 내 얼굴은 무사했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이 일을 큰 시누이 남편과 작은 시누이 약혼자에게도 모두 알렸다. 그 결과 작은 시누이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아무리 가족이지만 명백히 도둑질이라며 파혼당했다. 결혼은 물거품이 되고 얼굴도 당분간은 그 상태로 쭉 가게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큰 시누이는 이혼당했는데 사람 얼굴 바르는 곳에 독극물을 투척한 거랑 뭐가 다르냐며 엄마가 인간 이하면 아이들에게 독이 될 뿐이라고 남편한테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두 사람은 이게 다 내 탓이라고 했지만 그 두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그런 말은 통하지 않았다. 그 후 작은 시누이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피부가 원상태로 돌아오긴 했다는데 파혼한 약혼자가 파혼에 대해 책임지라며 위자료 청구서가 날아왔다고 한다. 큰 시누이는 이혼이 끝이 아니라 악녀 같은 만행이 SNS로 퍼져나갔고 그런 인간은 절대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면서 기피 대상으로 등극하고 말았다. 시부모님이 이미 절연을 선언했기 때문에 앞으로 두 사람이 시댁에 오는 일은 없을 거다. 큰 시누이는 이혼당한 후 집도 없고 수입도 없고 현재 노숙자 신세가 됐다고 하는데 본인이 뿌린 대로 거두는 중이라고 본다. 시어머니와 둘이서 시할머니를 돌보느라 힘들게 고생할 때는 나 몰라라 했던 두 사람. 좋은 것만 쏙쏙 골라 가지려고 했던 이기심에 철퇴가 가해졌다는 생각밖엔 들지 않는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